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4월 1주차 방송입니다. 금주 키워드는요, 중형주. 드디어 이제 중형주가 나왔습니다. 수출호조, 대선 테마, 4차 산업혁명이고요. 4월을 맞이해서 4월 추천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너무 뭐랄까, 코스닥 중소형주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종목으로 4월 추천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기존 추천주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입니다. 제 2017년에 꼭 기억해야 될 중소형주 탑 7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모두 투어입니다. 한 1월 말쯤에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건 바로 사셔도 된다, 저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가 이제 지금 뭐 모두 투어가 신고가가 나니까 막 방송에서 막 방송도 나오고 막 그래요. 뭐 근데 뭐 달러 약세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당시에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모두 투어의 자회사인 자유투어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유투어가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티켓을 모두 투어 수준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수익이 개선된다라는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제 화면 보시면 여행시장은 과점시장이어서 이제 좀처럼 바뀌지 않는 시장이다. 이거 일반 분들 잘 모르시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적자투성이었던 자회사의 그 자유투어의 정상화로 모두투어의 영업이익이 확대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연일 매수 중 막 이렇게 있죠. 예. 목표가가 36,000원 해드렸고, 그래서 차트, 그래서 이제 아마 말씀드린 게 32,700원 정도일 거예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최근 차트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렸던 자리가 아마 요 자리예요. 동그라미 올라온 자리 32,700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한번 보시면 이게 상승하는 구간이고요.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상승하는 구간이죠. 이것도 상승하는 구간이죠. 이것도 상승하는 구간이죠. 근데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구간이죠. 이게 하락하고 횡보하는 구간이죠. 또 이게 횡보하는 구간이죠. 제가 그 주식에 대한 절대적인 착각 4가지 방송을 해드린 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상승하는 주식도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날이 더 많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32,700원에 추천을 드려서 39,000원까지 찍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쭉쭉, 여러분이 생각하는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오르는 날보다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날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000원 갔죠, 최고가가. 그래서 20% 수익 중인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승한 날보다 하락하는 날이 더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가는 주식도, 물론 떨어지는 주식은 말도 못하겠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승하는 주식은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구간에 시작점에서 샀다가 떨어지는 구간에 막바지에서 팔겠죠. 내용을 잘 모르면. 사갖고 2, 3일 에이 빠지네, 에이 팔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중간에 하락하는 구간 보면 한 2주 넘죠. 그럼 일주일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주식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시거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테마나 뭐 여러 가지 뭐 석유화학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설명드린 이유가 어떤 그런 히스토리나 그 어떤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그 진폭에 당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매가 늘 하는 얘기가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모두 투어가 사실 뭐 수익이 20%가 난 게 뭐 많이 난 건 아니죠.
그치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3월 추천주 관심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주인가요? 19일이니까 24일이니까 뭐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일단 사람인 HR 제가 3월 공개 추천자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 2550원 약 1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한 열흘 좀 넘었죠. 예. 우리 산업은 보합이고 EM텍, 특히 EM텍이 지난주 아마 인가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5% 아주 잘 갔습니다. 예. 그리고 Y소로 보합이고요. 근데 제가 요걸 또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수익은 한 종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총합에서 나는 것이다. 물론 이게 제가 네 종목을 따로 했지만 이 네 종목을 일반적으로 사시면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네 종목을 일반적으로 다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한 5% 정도가 나겠죠. 수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거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보합이 있잖아요. 우리산업과 Y솔. 여기서 마이너스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한 세네 종목을 사되 수익 나는 종목은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은 별로 안 빠지게 사야 되는 게 스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썸으로 수익을 낸다는 거죠. 한 종목으로 몰빵할 경우 말고. 그리고 여기서 한 종목을 몰빵해도 최소한 본전은 하잖아요. 이 본전이란 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산업 Y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합 본전이기 때문에 딴 데 마음에 들면 바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10%, 20%, 30%가 나면 발을 뺄 수가 없잖아요. 쉽게. 손절이. 그리고 여기서도 이 상태에서 총썸이 5%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몰빵 나오는 게 있다. 진짜 나는 저 사고 싶다. 그럼 다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기 전에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익은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런 스킬을 갖춘 다음부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보면 힘들죠. 앞에 모드 투어 보여드렸잖아요. 모드 투어도 하락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낸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익을 막 낸다는 욕심을 낸 게 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이제 적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됩니다. 수익을 마이너스 내지 않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물론 유튜브 방송 10몇 분짜리라 많은 게 약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먼저 아셔야 된다고요. 사실 그런 걸 저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도 막 4, 5년, 6년, 7년 막 지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업료를 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건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모드 투어나 이거 보여드린 게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대형주, 때에 따라서는 잡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그게 그 테크닉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앞에 너무 길어졌네. 벌써 여기서 9분을 했네요. 예. 자, 일단 차트 한번 보시죠. 3월 2주차 상승, 3월 3주차 보합, 3월 4주차도 보합이죠. 3월 4주차 보면 다 음봉이 5개가 있죠. 이걸 이렇게 봉을 합쳐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결국에는 두꺼운 도지형의 음봉이 한 주 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자, 외국인이 매수세가 약화로 코스피 지수는 2주째 횡보 중이다. 한번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조금 샀네요. 기관은 예전처럼 팔았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긴 올랐을 때 뭐 거의 보합이라, 이 정도는 보합이라 보셔야 되겠죠. 근데 좀 내용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제가 보기에 기존 대형주에서 중대형주로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중대형주 장세, 왜 대형주 기존에 뭐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거 많이 샀잖아요. 그게 지수를 지금까지 끌어올린 거잖아요, 여러분. 뭐 LG화학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미 찼단 말이죠. 외국인이 보기에 수익을 내기에, 주식이 나쁜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에 이미 목까지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안 사던 중형주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현황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 포스코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이제 기존에 샀던 대형주죠. 이것도 사실 이것도 최근에 산 거죠. SK하이닉스 빼고.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고. 근데 기존에 안 사던 하나케미칼, 한전, 삼성물산, 고려아연, 삼성전기를 샀다는 거죠. 사실 중형주와 대형주 사이에 있는 종목인데, 대형주라 보면 대형주고, 근데 저 이제 중대형주로 볼게요. 예? 이런 걸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컨티어 쪽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매수했던 중대형주를 사고 있다. 코스닥 한번 보시죠. 3월 2주차 횡보, 3월 3주차 하락. 근데 드디어 3월 4주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랜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부활됐다. 제가 코스닥은 언제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기관의 매수세가 부활할 때.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기관이 사는지 안 사는지 봐야 돼요. 한번 수급 현황 한번 보시죠. 기관이 드디어 안 팔았네요. 막판에 27일엔 팔았지만, 그래서 그나마 기관이 요만큼만 사도 올라가네요. 그죠? 여러분, 지수가 떨어지면요, 그 해당 코스닥이면 코스닥, 코스피는 코스닥 90% 이상의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갑니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영향을 받는다고, 지수에.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건 사실 지수에 별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기관 매수세이면서 620선 부근까지 상승을 한다.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사준다면 644선까지도 금방 가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코스닥 관심주는 뭐 계속 똑같죠. 중대형주, 대선정책주, 4차 산업혁명주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뭘 샀나 한번 보시죠. SFA, SK머티리얼스, 이오테크닉스, 테스, 동아일텍, 이녹스, HB테크놀로지, 솔브레인, 인터프레스, 원이 가입했어. 디스플레이, 반도체, 중대형주를 매수했다. 이거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코스닥에서 결국 살 걸 샀다. 그죠? 자, 지난주에 한번 주요 증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주춤이 지속했고요. 실적이 계속되는 중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순이익이 올해 100조를 돌파 가능하답니다. 1분기가 마무리되면 기업 실적 발표에 이제 관심이 되는데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42조로 사상 최대랍니다. 1분기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42조. 근데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8% 상정한 9.2조다. 약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25%,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실제로 코스피에서도 그만큼 차지하잖아요. 시총에. 다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 100조를 예상한대요. 100조.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갤럭시 S8이 언팩을 했죠, 이번 주에. 삼성전자 관련주가 상승했다. 근데 반응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에 따른 관련주인 삼성전기, 이런 게 이제 중대형주인 거죠. 52주 신고가, 삼성이 연중 최고가. 삼성전자를 또 사지 않잖아요, 외국인이. 아까 보셨지만 수급표나. 그러니까 먹을 부위가 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을 부위가 있는 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대형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3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래서 2014년 12월 이후 최대 실적인데, 보면 반도체가 75억 달러 가장 많이 수출했고요. 석유 제품이 30.8억 달러, 석유화학이 40.9억 달러, OLED가 7.2억 달러, 화장품이 4.5억 달러인데, 이제
화장품이랑 OLE랑 반도체는 사상 최대치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 S-오일, SK이노베이션 왜 사요? 석유 제품 있죠. 그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왜 사나요? 반도체죠. OLED 뭐 이런 거 왜 사나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출이 많이 되니까 실적 좋은 거 보고 여기는 사는 거죠. 반면에 컴퓨터, 차 부품, 철강, 가전, 무선 통신기기 5대 품은 고전. 차 부품이죠. 차 부품. 완성차는 아닌 거예요. 완성차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역별로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을 가장 많이 합니다. 116억 달러, 3월 한 달 동안. 아세안 84억 달러, 미국 62억 달러, 베트남 43억 달러. 베트남이 생각보다 수출을 많이 해요. EU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수출의 대부분은 어디에 동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제가 뭐 워스트 시나리오, 뭐 베스트 시나리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엔 뭘 수출을 많이 하나 볼까요? 반도체, 석유와 일반기계, 석유 제품도 수출 증가로 14년 4월 이후 35개월 만에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런 거를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세안이 뭐 경제가 그럼 이런 수출이 안 좋겠죠? 그럼 피해야겠죠. 그 다음에 달러 약세로 항공, 식품류, 뭐 여행주 강세다. 그래서 달러 약세 모두 투 52주 신고가, 한질카는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근데 이제 이런 달러 약세 5월까지는 지속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5월까지 증시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항공, 여행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인공지능주가 강세다. 그래서 포스코, 켄텍, 일진 멀티리얼 등의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인공지능 이슈 부각되면서 관련주인 삼진, 셀바스 AI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핫한 테마 인공지능 있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AI 관련주는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대선주, 인맥주, 안철수와 대선 정책주 새만금 경제민주화 테마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율 급등으로 인맥주인 알렙이 14만 9천원까지 급등했고요. 오픈베이스 상승했으나 안희정과 이재명 관련주는 급락했다. 제가 안희정이 이제 떨어질 거다, 이재명.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그 얘기 계속 워낙 많이 해드렸고. 그다음에 정책 테마주 새만금 테마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디젠스가 갔습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 KCS 갔다. 여러분 이제 누가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도박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도박 맞습니다. 근데 주식은요,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도박인 타이밍이 있고 도박이 아닌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누구나 다 잘 모르죠. 디젠스나 KCS는요 정말 도박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얼추무리 시점에는 도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 이미 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2박 3일 뭐 1박 2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못 드려요. 데일리로 방송하고 여러분을 리딩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수는 있어요. 오늘 사갖고 오늘 한번 사보시죠. 그리고 아니면 오늘 일단 팔고 나오시죠. 손절. 그럴 수가 있어요. 손실이 나도 5% 정도 안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딴 데서 메꾸면 되니까. 근데 일주일 단위에서 이런 거는 설계는 못 드려요. 제가 여간이 자신 있는 거 아닌 거는. 제가 추천드린 사람이 LCR 이런 건 잡주는 아닙니다. 절대. 영업이익 저는 추천드린 종목에서 절대 마이너스 적자인 종목은 절대 안 드립니다. 그래도 거기 영업이익이 300억 넘게 나는 곳입니다. 사람의 HR은. 우리 산업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말씀. 제가 트렌드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잘 모르세요. 예. 자, 향후 투자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2300 이상 넘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중용주 장세를 준비한다. 계속 제가 4월 추천주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부터 대선 후보가 대부분 정해지죠. 그래서 대선 정책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증시 주도주는 대형주가 아닌 중대형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가 되고 있는 경기 민감주 빼고 올해 상승을 못하고 소외되었던 중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에선 증권주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죠. 증권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코스닥증시는 대선 정책주와 IT 반도체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시가총액 상위의 IT 반도체, 아까 수급 현황 보셨죠? 그 다음에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져서 본격적인 대선 정책주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IT 반도체 대선 정책주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4월 공개 추천주 NH투자증권입니다. 자, 종목 코드는 005940이고요.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을 설립된 농업계열의 증권사입니다. 향후 코스피 2300 돌파시 최대 수혜주인 증권주 중에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고요. 향후 정부의 초대정, 지금 4월에 그건 안 됐어요. 통과 못했지만 IB 육성 정책의 수혜주입니다. 이게 뭐냐? 은행이 하던 어떤 이제 업무까지 주게 돼 있어요. 뭐 여러 말이 많지만 어쨌든 먹을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가 상승의 수혜주이고, 그래서 NH투자증권을 지금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빼먹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아마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5일 방송 안내입니다. 원래 4월 증시 이벤트, 원래 4월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대선 정책 관련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밀렸어요. 그래도 꼭 아셔야 되니까 4월 증시 이벤트는 어떤 게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요. 사실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그 다른 뭐 전문가 그런 방송 가시면 수십만원 내고 들으셔야 돼요. 하다못해 10만원, 20만원 내고 드셔야 되는데 다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그건 매너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야 저도 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세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